안녕하십니까. 그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너무 많았었나 봐요. 저는 좀 점심시간 최대한 좀 지켜드리도록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LOps와 SaaS 서비스가 산업용 AI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러 왔고요. 저는 신플랫폼의 MLOps 엔지니어 최규우라고 합니다. 제가 앞단에서 MLOps와 SaaS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SaaS는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MLOps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MLOps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주로 할 거고요. MLOps는요, 쉽게 얘기 드리면 ML과 Ops입니다. 원리에 그죠? 네. 이건 하나씩 따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ML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 거고요. 머신러닝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이 이제 겪으셨어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많은 발전이 있어 왔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저한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세돌 기사와 함께 그 경기를 했었던, 저는 바둑도 모르면서 이 경기를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여러분들 관심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뭐 내가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개발자도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다 코딩 해준다고 하는데,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인간이 기계한테 밀리지 않으려면은 창의적인 일을 해야지 해서 하자라고 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오래된 얘기 아닌 2020년도 얘기입니다. 화가 뭐 애니메이터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22년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요새 AI가 가장 잘하는 게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죠? 말로만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시아인 그 추장의 옆모습을 그려줘라고 하면은 저러고 나옵니다. 요새 핫한 AI 중에 하나예요. 미드전이라고. 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다들 AI를 좀 하자라고 다들 잘라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때요? AI 안 돼. 힘들어. 하면은 다 실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들 합니다. 서비스에 배포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데브옵스 스킬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런 거죠. 내 PC에서는 잘 돼. 내 PC에서는 머신러닝을 시켰더니 바둑도 이기고 그림도 잘 그려. 근데 이거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비스로 녹여야 되잖아요. 서비스에다 배포를 하려더니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나의 직업을 뺏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조만한 거였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서비스에 녹이려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이거는 MLOps 얘기할 때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장표예요. 구글에서 만난 건데. 자, 이게 좀 짧게 다시 얘기를 드리면은 머신러닝을 시킨 게 끝이 아니고요. ML은 ML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ML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멀고 긴 험난한 길들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ML에 대한 얘기까지가 여기까지고, 그럼 이걸 서비스화 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옵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옵스를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 전 장표에서 얘기를 들었던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왜 서버 올라가면 안 되냐? 이거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하던 얘기들이 아니에요. 거의 개발자들은 개발을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서버 배포할 때부터 하던 얘기들이에요. 거의 뭐 민소 논이 거의 가까워요. 내 컴퓨터에서 되는데 네 컴퓨터에서 안 되니까 네가 해봐라. 그죠? 이거를 정말 오랫동안 괴로워하면서 왔어요.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요새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데브옵스라는 걸 하고 있죠. 데브옵스라는 건요, 내 컴퓨터에서는 되는데 서버에 올릴 때 왜 안 되냐? 이거를 좀 막아보자라는 게 좀 핵심 중에 하나고요. 이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게 자동화입니다. 우리도 택배 받으면은 박스가 까져 있으면은 이거 뭐 의심해봐야 되죠. 첫 번째로는 보낸 녀석이 잘못됐는지 아니면은 가져다 준 녀석이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동화는 그 중에 가져다 주는 녀석이 잘못했나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동화시켜서 중간에 배포하는 과정에 사람이 실수를 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자동화시켜서, 자, 네 컴퓨터에서 잤으면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배송 과정에는 문제 없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가상화를 합니다. 내 PC에서는 뭐가 깔려있는데 저 서버에는 뭐가 안 깔려있어. 환경이 다르네 라는 얘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개발을 할 때부터 그 가상화된 PC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떼가지고 서버에다가 바로 올릴 수 있도록요. 그러면은 자,
보낸 녀석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서버에서 돌아가고 보내는 와중에도 잘못이 없었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면은 서버에서도 잘 돌아가겠지. 이 얘기 하는 겁니다. DevOps요. 그러면은 ML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ML에서도 DevOps 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왜 굳이 MLOps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 앞전 정보에서 봤었던 그 머신러닝을 하는데 특별한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CT라고 부르는데 DevOps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MLOps는 DevOps에다가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을 붙이면은 이걸 MLOps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재학습이고요. 이 앞단에서 이제 대표님이 재학습에 대한 얘기를 또 몇 번 하셨을 거예요. 전 재학습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딸내미인데요. 지금 2살 됐습니다. 이거 사진 한 달 됐을 때 사진이고요. 웁니다. 정말 많이 울어요. 그리고 제가 좀 한 달 동안 키워보니까 저는 사실 첫 아이인데 한 달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큰 요구사항은 없더라고요. 대부분 자요. 그리고 울면은 배고프든가 똥 쌌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죠. 이제 근데 요거를 그 머신러닝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로 그림을 조금 바꿔보면은요. 저는 이제 육아가 처음인 육아 머신러닝 모델 버전 제로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한 달 동안 키워봤더니 뿌앵하는 물음소리하고 응애응애 하는 물음소리를 듣다 보니까 대강 알겠어요. 어떤 때 어떻게 우는지를. 그래서 제가 버전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애응애 하고 울 때는 밥을 줘요. 잘 먹습니다. 뿌앵하고 울 때는 기저귀 갈아줘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크잖아요. 이제 2달째가 됐고 이제 얼마 전 사진인데 좀 난관이 예상이 되죠. 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감각기관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좀 생기고 귀에 들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는 이유들이 너무 많아졌고 우는 모습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러고 배고플 때, 똥 쌌을 때 우는 것도 있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아 하고 울 때도 있고 에헤 하고 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까지는 좀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아이에 대한 학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버전 1인 상태예요. 이때 아이가 저러고 울면 응애응애하고 울면은 밥 잘 주죠. 여전히 학습했었던 울음이니까 뿌앵하고 울면은 교정이 잘 갈아줘요. 근데 문제는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 하고 울 때랑 에헤 하고 울 때는 제가 아직 학습을 못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애기도 울고 저도 울고요.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전문 용어로 다시 얘기해 드리면은 아이는 바뀌었고 즉 데이터는 바뀌었고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났고 모델의 성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만 바뀌는 건 아니죠. 센서도 먼지 끼고요. 센서도 노후화되고요. 기계는 갈립니다. 데이터는 변하게 돼 있어요. 데이터가 안 변하는 데 상관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무조건 다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뭐 장비를 좀 정비를 했다거나 바꿨다거나 아니면 뭐 센서를 바꿨다거나 이러면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데이터는 항상 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능이 떨어지지 않게 항상 재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DevOps에다가 저 컨티뉴어스 트레이닝 재학습 1을 더 넣어서 MLOps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글자로 풀어서 쓰면 이런 내용 좀 기니까 넘기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드리면은 머신러닝을 서비스화 시켜주는 게 MLOps입니다. 머신러닝이 ML이 ML 서비스가 아닌 거는 앞단에서 얘기해 드렸죠. ML을 ML 서비스화 시켜주는 게 MLOps입니다. 대신 이제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에서 되는데 거기서 안 되라는 말 안 나오게 재학습 열심히 해서 모델 성능 안 떨어지게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얘기들은 그리고 전에서 썼던 장표도 구글에서 만들었지만은 대부분 IT 업체들에서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업의 AI를 얘기할 때에는 여기에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첫
첫 번째로는요, IT 쪽에서는 디지털 프로덕트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센서에서 장비에서 얻죠. 그러다 보니까 IT 쪽에서는 데이터가 정말 넘쳐납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한정적인 데이터 안에서 그 중에서도 어떨 때는 화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은 고장나기 직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얻을래야 얻기도 힘들어요. 이런 한정적인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T 업체들은 저게 역량이다 보니까 조직 내에 개발자들,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없죠. 산업 AI에는 그 현장에는 개발자들이 뭐 할 거 있다고 거기에 있겠어요. 그리고 AI 하겠다고 고용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MLOps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의 해결책까지 더해야 이제 산업용 AI를 서비스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플랫폼은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SaaS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당연한 거죠. 이제 각자 고용하실 비용을 SaaS 비용만 지불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게 랜선으로 저를 고용하시는 거고 우리 회사에 있는 개발자를 고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이트에는 되게 부족한 데이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저희는요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일을 해왔고 데이터를 많이 봐왔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고도화시킨 알고리즘들이 있죠. 우리에게 그 경험들이 축적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이게 제목이었는데 MLOps에 SaaS를 더해야 산업용 AI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장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담 회사 하나 있죠. 누비슨 신플랫폼. 저희 40개 이상의 여기 또 자리에 많이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들과 많이 일을 했고 기계 수가 저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10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도화 시켜온 머신러닝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감사합니다. 저희 엄청 빨리 달렸는데 지금 시간 좀 듣기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는 MLOps 엔지니어로서 열심히 할 테니까 사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MLOps 잊지 않으셨으면은 제학습 왜 하시는지도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못 들으면 무슨 신호라고 해서 제가 제학습이 부족한 상황이죠. 집에 가가지고 가족분들과 제학습 하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